자, 이번 시간에는 participle past, 과거분사, 그리고 수동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what is 능동이랑 수동. 능동과 수동이 무엇이냐에 대한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볼 건데요. 이거를 국어로서 피동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능동이라는 것에서 능은 한자어로 가능하다는 뜻이고 움직임일 동이죠. 그래서 움직임이 가능하다. 사전적 의미로는 다른 곳에 동작을 미치게 하는 동사의 성질이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남자가 여자를 안다, 아니면은 사람이 무언가를 먹다, 그리고 주어가 문을 닫다, 아니면 엄마가 아들을 혼내다, 아니면 작가가 글을 쓰다. 즉 어떤 주체가 있고 주체가 어떤 주체에게 동작을 미치게 하는 것, 이거를 능동이라고 하는 거죠. 즉 동작을 하게끔 하는 것, 이게 능동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반대로 수동으로 보면요,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고 다른 것의 작용을 받아서 움직이는 성질, 이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주체가 있고, 근데 이 주체라는 거는 다른 것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움직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남자가 있고 그리고 여자가 있을 때 여자는 수동이 되는 거죠. 남자가 이렇게 안으면 여자 입장에서는 안기다 보니까 되는 거죠. 그리고 먹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약육강식에서 사자가 있고 사다가 있고 그 다음에 토끼가 있으면 토끼는 먹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문 같은 경우도 문은 닫히게 되는 거고 아들은 혼나게 되는 거고 글은 쓰이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수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능동과 수동 그리고 피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 PP, 이 분사란 말은 사실은 어원적으로 part라는 단어가 있죠. 어떤 부분이거든요. 원래 PP 같은 경우는 얘를 과거분사라고 하는데 현재 분사 ing랑 그리고 과거분사 PP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PP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일단 주재료는 동사예요. 동사, 즉 알다시피 사물이나 세상의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 이걸 동사라고 하고 국어의 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ready to learn이라고 해가지고 배우기 전에 조금 더 알아보고 가면은 이게 과거분사죠. 학생들이 이거는 뭐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우리가 말하는 동사의 불규칙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know, 알다라는 동사고, 그래서 현재일 때 뜻은 알다, 다로 끝나는 동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knew라는 알았다라는 과거형의 동사의 다가 맞지만 이 과거분사는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뭐라고 많이 해석하냐면요. 알려지다 이런 식으로 알려지다라고 해서 동사로 해석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know는 알다, knew는 알았다, 지만 know는 알려진이라는 즉 한글 받침 니은의 형용사로 해석이 돼요. 이 질문은 어떤이라고 질문을 받아지고 그리고 알려진이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 똑같이 write라는 단어는 쓰다, wrote는 썼다, written은 쓰여진이라는 받침 니은으로 끝납니다. 쓰여졌다가 아닙니다. 쓰여지다도 아니고요. 그리고 세 번째 build, 쌓다, 짓다, built, 지었다, built, 지어진, 세워진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ask, 묻다, asked, 물었다, 둘 다 동사죠. 그리고 asked, 물어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더 팁을 주면요. 한글 해석일 때 1번 과거분사는 동사의 다가 아니라 받침 니은으로 끝나는 형용사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 알려지다나 쓰여지다가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에서 힌트는 팁을 주면은 한글을 한자로 전환하면 좀 더 쉽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는 알다, 알려진 괜찮죠? 그리고 쓰다, 쓰여진 괜찮고요. 그리고 세우다, 세웠다, 세워진 세워진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어색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세우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건설하다라는 한자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건설된 아니면은 설립된 이렇게 되면 괜찮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묻는다, 물었다, 물어진이 이상하면은 부탁받은이라고 해도 괜찮고 뭐 기부도 마찬가지죠. gave, 기분도 주다, 줬다, 주어진 아니면 이거를 제시된 이런 식으로 한자로 바꿔서 전환하면은 해석상 편의를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리고 easy to learn 이제 과거분사 by heart
쉽게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여기 과거분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irregularity, 불규칙이에요. 불규칙 변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거를 과거랑 과거분사를 외우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낼 텐데 거기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웠을 거란 말이죠. 자, 현재와 과거는 모음의 차이를 나타낸다. 자, 현재는 이렇게 오를 쓰죠. 이렇게. 그런데 과거에는 모음이 바뀌어요. 나머지는 그대로죠. 그리고 right도 마찬가지죠. right도 이렇게 모음이 바뀌고 이랬을 때 현재형이랑 과거형의 모음의 차이는 나타난다. 이걸 하나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랑 과거분사의 모음은 비슷한 경우가 많다. 자, 오잖아요. 여기도 오죠. 즉 현재랑 과거분사의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 I죠? 여기도 I죠. 근데 여기는 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현재랑 과거분사의 모음은 비슷한데 현재랑 과거의 모음은 차이가 난다. 그리고 과거분사는 EN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고요. 자, 만약에 W로 끝났는데 W는 사실은 자음이면서도 모음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E를 굳이 한 번 더 쓸 필요가 없이 그냥 M만 쓰면 되는 거고 written, E가 이미 쓰여 있으니까 M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미사야로서 EN을 붙이는 경향이 있고 당연히 끝 글자에 따라서 답변화가 예상된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과거분사랑 과거를요. 그리고 이 과거분사를 언제 쓰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과거분사 같은 경우 사실은 우리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주어동사 목적어가 있고 이 목적어가 앞으로 가는 구조를 보통 우리가 이제 수동태거든요. 수동태를 쓸 때 이제 비동사 플러스 pp가 기본적인 형태인데 이 pp가 과거분사이기 때문에 이 과거분사를 먼저 배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태에서 주어가 불분명할 때 예를 들어서 나는 도둑 많아졌다 나의 지갑을 이렇게 표현을 하지 누가 훔쳐갔어 내 지갑 이렇게도 쓰긴 하겠죠. 그랬을 때 이 주어가 도둑 맞았다는 거에 초점을 둘 때 그리고 그 행위자가 불분명할 때는 보통 수동태를 씁니다. 그리고 그는 죽임을 당했다 전쟁에서 그는 전쟁에서 죽었다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랬을 때도 굳이 누군가가 죽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핵심을 잡을 필요도 없고 불분명할 때는 이렇게 수동태를 쓰고요. 그리고 능동의 주어보다는 수동태의 주어가 관심 많을 때 이럴 때도 당연히 수동태를 씁니다. 그의 아들은 run by라는 뜻이 차에 치이다는 뜻이에요. 치여졌다라는 거죠. 그의 아이가 차에 치였다 이 말이죠. 차에 의해서. 그랬을 때 차가 사람을 쳤다라는 관점보다는 그의 아이가 라는 어떤 특정한 인물일 때는 이렇게 수동태를 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막연한 대상 일반적인 거 그리고 수동의 의미가 거의 없는 자동사일 때 이럴 때는 이렇게 쓴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능동이랑 수동을 어떻게 만드는지에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능동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갖춰져 있는 것들을 보통 능동이라고 해요. 아까 전에 알죠? 안기다. 한 남자가 안았다, 여자를 같은 경우에 이런 목적어를 기본적으로 갖는 걸 능동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능동에서 수동으로 바꾸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뭐냐? 문장에 목적어가 존재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쓴다 소설을 이런 소설이란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한 보울링 공이 쓰러뜨렸다 핀을 이렇게 목적어가 필요하고 그리고 부모들은 take care of 돌본다 그들의 아이들을 이렇게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가 되고 그걸 통해서 수동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준입니다. 어떻게 능동에서 수동문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기준인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어, 동사, 목적어가 완벽해야 되고 그리고 원래 문장에서 목적어를 기준으로 재구성이 됩니다. 자, 예시를 보면은 A bowling ball knocks down pins 라고 할 때 볼링공이 문장의 주어죠. 아까 전에 그림을 봤듯이 볼링공이 이제 knock 쓰러뜨리는 거죠. 뭐를 이렇게 볼링공들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볼링공은 쓰러뜨린다 핀들을 이라는 구성에서 자 원래 문장에서 목적어를 기준으로 재구성합시다. 그러면은 볼링공들이 아니라 핀인 거죠. 핀. 그래서 핀들이가 주어가 되는 거죠. 여기서 아까 전에 이 공이 주치다라고 했을 경우에 반대로 핀이 주어인 거죠. 핀이 주어고 그러면 핀들은 쓰러졌다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문장 핀들은 쓰러졌다. 이 쓰러진이라는 뜻이죠.
왜냐면 knock down이라는 뜻이 쓰러지다, 쓰러졌다, 쓰러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쓰러졌다 이렇게 되면서 3번 동사의 구조를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꾼다. 쓰러뜨리다를 쓰러졌다로 BP를 바꾸고 나서요. 그 다음에 행위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by 사람이나 사물을 쓴다. 근데 이거를 누가 했냐면은 볼링공이 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문장에 핀들은 쓰러졌다. 뭐에 의해서? 볼링공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수동 문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다음 퀴즈입니다. 다음 학습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능등문을 수동문으로 바꿔보시고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를 감안했냐면은 이렇게 조동사가 있을 때 수동문은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거에 대한 대답들은 뭐 오프라인에서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는 부정문이죠. 이 문장을 이제 수동문을 바꾸고 능동문을 수동문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 부정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My uncle teaches us new information.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적어를 두 개로 갖거든요. 여기 보면 색깔이 좀 다르죠?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를 가졌을 때 us를 주어로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new information을 주어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일 때는 어떻게 문장을 만드는지 이것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퀴즈를 다 풀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 과거분사 혹은 수동태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제목은 What's wrong with PP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석편이고요. 자,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많은 꽃들은 이제 심어질 거거든요. 그랬을 때 영어에서 Many flowers are planted in the garden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많은 꽃들이고 이거를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PP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해석 어떻게 하냐면요. 그리고 또 재밌게 해요. 자, 많은 꽃들을 심었다 정원에. 괜찮아요, 한국말로. 그런데 잘 보면은 많은 꽃들을이 아니라 많은 꽃들이죠. 그쵸?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왜 발생하냐면은 학생들이 이 plant라는 단어가 심다라는 뜻이죠. 심다. plant, 식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심다라고 해석이 될 때 학생들이 심어졌다라는 걸 분명히 이렇게 수동이라는 걸 알면서도 심어졌다라고 하는 해석법이 너무나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어를 마치 목적어처럼 해석해가지고 많은 꽃들을 심었다라고 해가지고 정리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많은 꽃들은 심어진이라는 planted, 심었다, 심다, 심었다, 심어진이라는 받침 니은으로 끝내고 나서 비동사인 다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꽃들은 심어진다 정원에 이렇게 돼야지 해석이 맞겠고요. 그 다음에 해석 두 번째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 수동 문장을 수동으로 해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학생들이 해석하기에 우리나라 말로 상당히 어색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수동 문장을 능동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이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수동태와 능동태를 헷갈리는 그런 문제들을 가끔 출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이해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People are believed that the rumor is true. 사람들은 믿다. 사람들은 믿는다. 사람들은 믿는다. 그 소문이 사실이라고. 괜찮죠? 한국말만 보면은. 근데 여기서 보면은 believed가 그래서 믿다. believe가 동사죠. believe 믿는다. 그 다음에 believed 믿었다. 근데 믿었다라고 하면 앞에 여기 동사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믿었다다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예측할 수 있다? 믿어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믿어진. 그래서 사람들은 믿어진다. 뭐를? 루머가 사실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수동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능동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확인해 하시면 좋겠고요. 해석 3입니다. 해석 3 같은 경우는 약간의 문법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건데, 자, 해석 볼게요. I don't like to tell about myself. I don't like to be told about myself. 이렇게 되는데,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To tell, 말하는 것이에요. About myself. 나는 좀 나에 대해서 조금 숨기는 사람이라서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이거는 말하는 것입니다. 능동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문장은 분명히 해석이 딱 봐도 영어가 다르죠.
그러면 영어가 다르면은 해석도 달라야 되겠지만 만약에 학생들이 이렇게 1번과 2번을 비교 대상으로 같이 놓지 않고서 이 2번을 그냥 줘버리면 학생들이 해석을 1번처럼 해석합니다. 어떻게? 나는 좋아하지 않아? 말하는 거 나 자신에 대해서 라고 해석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말의 진이에요, 얘가. 말하다, 말했다, 말의 진. 말에 짓는 것이죠.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게 나예요. 이게 나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에 진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여기 1번 같은 경우는 내가 나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지만 2번 같은 경우는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에 진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문장이 있는 거고 이게 틀린 문장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면 좋겠고 분명히 1번과 2번은 해석이 다르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 3가지가 학생들이 해석할 때 잘못하는 그러한 모순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플러스입니다. 이제 PP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PP는 기본적으로 그냥 비동사 플러스 PP잖아요. 근데 비동사 플러스 PP가 이제 여러 가지를 만날 때 이런 것들의 형태가 좀 달라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래서 조동사의 수동태, 미래형, 그리고 과거형, 부정, 의문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완료 수동, 그리고 진행 수동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종류는 미래입니다. 미래일 때 Your goods will be sent in 2 days. 너의 물건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보내다, 보냈다, 보내진에다가 be를 붙이면 다죠. 그리고 will은 할 것이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3개를 잘 끊어서 나눠서 해석하는 방법을 잘 익혀야 됩니다. 당신의 물건은 보내진다 것이다. 보내질 것이다. in 2 days. 이틀 내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미래, will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will 자리에 뭐가 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can도 될 수가 있겠고, should가 될 수도 있겠고, may가 될 수 있으니까 해석은 달라질 수 있겠죠. 너의 물건은 보내질 수 있다. can. should. 너의 물건은 보내져야 한다. should. 그리고 may를 붙이면 your goods may be sent. 너의 물건은 보내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거를 의식적으로 수동태는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This book was borrowed from friends of mine. 내 친구로부터 이 책은 빌려졌다. 책은 빌려졌었다. 과거형이잖아요. 그래서 수동태의 과거형은 비동사를 갖고서 좌지우지합니다. was를 쓸 건지, is를 쓸 건지. 그리고 부정문 같은 경우는 비동사가 기본이다 보니까 비동사의 부정이랑 똑같아요. 비동사 뒤에다 낫을 씁니다. Our rooms are not booked yet. 우리의 방들은 book은 예약하다는 뜻이에요. 예약된이라는 뜻이죠. 아직. 그래서 우리 방은 아직 예약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문문 같은 경우도 똑같이 비동사의 의문문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Is this seat occupied? 이 좌석이 차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occupy, py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occupy. 이 자리가 차지되었나요? 다른 말로 이 자리 비어있어요? 이 자리가 주인이 있나요? 라는 뜻의 영어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완료수동입니다. 완료수동 같은 경우는 have, has, had 플러스 pp를 우리가 완료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 수동태인 비동사 플러스 pp가 붙어서 이거는 덧셈 뺄셈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have라는 거는 have, has, had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고요. 이렇게 맨 앞에 위치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 pp가 있잖아요. have 플러스 pp. 이 pp랑 b랑 섞여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b의 pp는 빈이 되거든요. 아까 전에 배웠죠? 분사는 보통 en을 붙인다고요. 그래서 b에다가 pp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have, has, been 한 다음에 pp가 붙인 게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의 경우에는 has, been, pp 이렇게 되고요. 과거할 때는 had, been, pp가 됩니다. 그래서 해석은 되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My work has not been done yet. 나의 일은 끝내지지 않아 왔다. 아직. 즉 이거는 완료용법이죠. 그래서 내 일이 아직 끝내지지 않았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완료 수동은 그렇게 끝날 수 있고요. 그 다음 진행 수동 같은 경우도 똑같이 덧셈 뺄셈 하면요. 진행이라는 건 우리가 비동사 플러스 ing, 그리고 수동은 비동사 플러스 pp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비동사랑 ing가 만나서 둘이 세팅이 돼서 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리고 빙이랑 ing랑 b랑 합쳐지면은 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pp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동사 플러스 ing가 진행이니까 뭐뭐뭐 하고 있다가 되겠죠. 뭐뭐 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 비동사 플러스 pp가 되니까 되다란 뜻이잖아요. 되어지고 있다 혹은 해지고 있다가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보면은 The light is being turned on in the office. 그 사무실에 불이 켜져지고 있다. 그리고 Snow was being piled up over the street. 거리에 그 눈들이 쌓여지고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거 진행 아니면은 현재 진행 수동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수동이랑 과거분사를 공부해 봤고요. 학생들이 이거는 수동은 다른 일반적인 능동 문장이랑 달리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거를 제대로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시험 문제로 상당히 빈도 있게 나온다는 거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